1일자로 초등특수교사로 발령받은 자, 돼지로 이행시 돼. 돼질래. 구독, 좋아요 눌러.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 크게.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3월 1일자로 초등특수교사로 발령받은 왜 돼지머리예요? 제가 최근 1년간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사람들이 주변에 돼지라고 해서 돼지 머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돼지로 이행시 돼. 돼질래.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공부를 뭐 얼마 동안 하셨어요? 저는 2016년에 시험을 처음으로 쳤고요.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냥 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 공부를 했지만 너무 깁니다. 잘라주세요. 핵심이 뭡니까? 몇 년 했어요? 핵심은 열심히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시험 몇 번 쳤어요? 시험은 응시는 4번 응시했습니다. 사수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네. 초특이시죠? 네. 초특이시면 교육과정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초등교육과정은 강의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강사는 누구? 강사는 뭐. 백모 강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초등교육과정이 볼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에 교과서 내용과 함께 교과 교육론, 지도서 총론 등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봐요?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일단은 꼭 외워야 할 게 있습니다. 외워야 할 거는 뭐 지도서 총론이라든지 교과 교육론에 나오는 기본 이론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하고, 강론서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전부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꾸준히 보면서 과목을 하루에 한 과목씩 정해서 매일 꾸준히 보면서 안면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보고 그 다음 주에 국어를 또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익숙한 건 넘어가고 조금 더 새로운 것,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보다 그냥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강론 공부를 했고, 하루에 한 과목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외워지지 않는 과목을 위주로 매일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도덕 모형은 10개가 있는데요. 그 도덕 모형 10개를 다 외우려면 도덕을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학은 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호랑말코에 서브노트가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데요. 도움이 안 됐다고? 나가세요. 재수없어 씨. 특학을 월별로 어떻게 했는지 특학 간단하게 한번. 1월 2월달 공부를 안 했고요. 3월부터 3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특학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다 보면 왜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3, 4, 5월에는 기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를 주로 봤고, 기출 문제 관련해서 강론을 제가 찾아봤는데 강론 강의를 듣진 않았고요. 새로운 강론 관련해서 강론 강의 들었고, 강론은 주로 대표적인 강론만 봤어요. 강론으로 공부를 했나요? 강론은 이제 사전 찾기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3, 4, 5 사전 찾기 강론 보고 6월부터 어떻게 했죠? 6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과목씩 있어요. 6월에도.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호랑말코 선생님 서브노트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 이론서랑 그리고 또 강론 기출 문제를 보면서 중요한 틀을 잡고 그 마인드맵 관련해 쭉쭉 뻗어나가는 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7, 8월 때에서는 이제 저는 문풀 강의를 작년에 들었었는데요. 기출 변형인 강의를 들었고, 임모 교수님 걸 들었습니다. 네. 티치 목욕탕 거기. 네네. 구 티치 목욕탕이죠. 티치 스파. 맞아. 지금은 박물관. 그 수업은 첨삭을 해줬어요. 매주 첨삭을 해줬어요. 그 첨삭을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 변형한 문제를 풀면서 답안을 어떻게 더 이제 깔끔하고 핵심을 넣어서 답안 작성하는지 이런 연습을 했고요. 7, 8월에. 그래서 제가 답안 쓴 게 모범 답안으로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강사분께서 이제 모범 4반 소개해줄 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뿌듯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9, 10월에는 기출 문제를 또 봤는데요. 이거는 또 다시 19년에 나올 만하다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이렇게 세모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모 표시한 기출을 그것만 이제 넘기면서 빨간 표시된 것만 이제 9월, 10월에 갔고 11월에는 인출을 하는데 혼자 공부를 집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안 들었어요? 모거는 들었는데 듣고 막 풀고 매기고 그냥 치우고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궁금한 게 특kum에 모고를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그런 말이 많은데 합격생으로서 모고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자면? 장수생이면 모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장수생 많이 시험을 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굳이 들 필요가 없는데 초수생이나 재수생이나 연습이 부족한 분들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모고에서 뭔가 문제가 모르는 게 나올 텐데 그게 꼭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하고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틀리면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게 했고 이제 저는 11월 때는 인출을 하는데 계속 기출도 받고 제 서브를 많이 이렇게 몇 회도 했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지 진짜 모르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서 그걸 인출하는데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가 이제 테스트를 해준다거나 이런 게 부족해서 노트북에 이제 한글 파일을 켜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걸 행동 수절에 대한 걸 다 썼어요. 워드로 쳤는데 서브 노트 보고 빠진 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다시 워드로 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메일로 보내서 휴대폰으로 이제 밥 먹을 때는 빨간 부분만 봤어요. 제가 틀렸던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전 과목을 11월에 한 번 더 돌리고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시험은 코딩이 저희가 쉬웠어요.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커트라인이 보통 이제 저희는 60점이 기준인데 작년에는 뭐 60점대 후반대, 70점 초반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낮거나 그렇진 않고 적당히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올해 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아니 그렇게 안 어렵게 나오고요. 한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 난이도 연도 따지면 한 16년도 난이도나 아니면 18년도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예상까지. 네. 2차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저는 2차를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2차 점수가 좀 못 쳤고요. 자랑은 아닌데 1차 점수가 좀 높았었거든요. 1차 점수가 12점 정도 높았는데 그래서 설마 떨어지겠나 하고 조금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 막판에 좀 불안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제 대학 동기들한테도 많이 이제 피드백을 받으려고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막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차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격했어요? 1차 점수를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1차를 잘 받아라. 1차를 잘 받으면 조금 편하게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점 이상 높으면, 2자릿수 이상 높으면 저도 불안했었는데 웬만해서는 많이 꺾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2차는 비슷비슷하니까 뭐 1차가 높으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왜 특수교사가 되려 했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사의 길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배운 거를 이제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교사처럼. 그때부터 하브루타를 노잼 한번 해줘요. 노잼이라고. 됐든? 아니, 갑자기 노잼이라고? 노잼이네요. 재미가 없어요. 특수교사로 근무해봤는데 좋았던 점? 일단 좋았던 점은 제가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들 만날 수 있고 또 학부모 상담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재밌다고요? 네. 학부모 상담이? 학부모 상담할 때 제가 공부했던 특수교육학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이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자폐 아동의 뭐 자바라를 어떻게 길러줄 수 있냐 이래서 제가 자폐 관련한 그 언어 치료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리고 힘들었던 점? 그 관리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관리자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봐도 괜찮습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안 잘립니다. 여포네요. 여포가 뭐야? 왜 이렇게 밴들이 이렇게 많지? 차 고장 났나? 지금 이 안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안 보여? 아, 옆으로. 네네. 지금 저 대기수번 2번 선생님이 스트레스 푸는 거 물어봤어요. 작년에 일을 잠깐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얼마 벌었어요? 한 달 뭐 40 이렇게? 그것도 하고 방과 후 튼튼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학생들 약간 부진 학생들 가르치는 수학 가르치는 그런 일도 했고 또 아파트 단지에 아니 이게 스트레스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저는 과외를 했는데 이제 과외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 돈을 다 쓰면서 풀었어요. 다 쓰면서 과외비 30만 원 들어오면 그날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막 옷 다 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돼지머리가 됐나요? 아, 네, 그렇죠. 인정.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진짜 직장 생활 일을 하면 또 스트레스가 진짜 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는 계속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동반자 아닙니까? 네, 동반자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잠시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마에 주름이 있어요, 원래? 눈썹을 위로 올리면 안 올렸는데? 눈에 힘 빼봐. 돼지가 좀 늙은 돼지 보네. 은퇴 후 나의 모습.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은퇴하고 생각 안 해봤어요. 미리 생각해야지.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장애 진부하다. 봉사 어떤 봉사? 장애인 시설이나 뭐 이런 관절염이 없거나 이러면 좀 무릎이 괜찮고 막 이러면 그 승진. 승진을 자, 승진 할 거예요? 원래 욕심이 있었거든요. 들어갈 때. 근데 관리자를 보고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관리자를 보고 승진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좋은 관리자가 되면 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여자로서 태어났으니까 남편과 뭐 자식들과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게 한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평생 사는 게 가장 큰 그런 꿈이었어요. 저는 원래. 그러면 저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저 영상 편지 하나 네, 띄워주세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요새 힘들어 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이 영상 보라 할 겁니까? 아니요. 왜 남자친구 보지 마라 해요? 이거 보지 말고 공부하려고 하고 싶어요. 공부나 해라고. 자, 막바지입니다. 힘드시죠? 본인은 현재 특수교사로서 몇 점인지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60점? 왜 이래 점수가 낮죠?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 근무하십니까? 저는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 네. 센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집에 가야 돼요. 힘들어요. 어떤 점이? 제가 원하는 업무는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거고 학부모 상담하는 거고 이런 건데 센터는 전혀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만 일해보셨나요? 시간 강사 어디서 했어요? 특수학교랑 일반 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그럼 이제 센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것이 장단점인 각각의? 가장 재미있는 거는 사실 특수학교가 재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교사들 간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골머리를 알아야 하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 교사들이 함께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잘 되는 게 특수학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급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학급에서 일했을 때 되게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급에서도 비장애 학생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보람도 많이 느끼고 특수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시험 너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힘든 게 엄청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힘내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랑마이크에게 하고 싶은 말. 선생님 결혼하세요. 안 할 겁니다. 유튜브 접으세요. 유튜브로 외쳐봐요. 나가세요. 재수없어 씨.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 일단은 임용 합격해서 수험 생활을 끝낸다는 게 가장 기뻤고요.
그 다음에 힘들었던 거는 2018년 임용칠 때 저 빼고 다 붙었거든요. 누가요? 제 친구 동기들이나 저만 혼자 공부를 집에서 했는데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안 돼서 저는 집에 내려와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친구들한테 많이 의지가 되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호랑말코 쌤한테 오.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되게 상담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 너무 상담 힘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어려운 거 있거나 그럴 때 호랑말코 쌤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잘 상담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연락 주세요. 네, 저는 심지어 그 지역 그거 고를 때도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에 쳐야 되나? 뭐라 했었지 내가? 어디 치라 했는데 말을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역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그 티머가 발표나면 또 어디 응시할지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그게 어이씨. 맞긴 맞는데 그래도 좀 고민되실 텐데 자, 인서트 들어갑니다. 호랑말코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 네. 자, 팥빙수 먹고 갈게요. 와.